남들은 이유를 잘못 보고 있다. 코스피가 6천선을 무너뜨렸어. 사이다가까지 터졌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하루 만에 7%씩 폭락했거든. 형님들 지금 뉴스 보면 뭐라고 나와? 이란 전쟁 때문이라고 하잖아. 외국인이 하루에만 3조 4천억을 팔았대. 2월 한 달 누적으론 21조래. 근데 진짜 이유는 따로 있어. 오늘 이걸 못 보면 또 늦는다. 지금부터 딱 집중해봐. 여기서부터 진짜 중요하다. 구독 눌러두고 놓치지 마. 자, 일단 대중이 믿는 이유부터 보자. 2월 28일 현지 시각으로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대규모 공습했어. 그 다음 날이 한국 첫 거래일이었지. 그래서 지정학적 공포가 시장을 직격했다는 거야. 외국인들은 위험하니까 한국 빠져나간다. 대외 의존도 높은 나라니까 먼저 도망간다. 자, 실제로 외국인 매도 규모는 어마어마했어. 하루에만 3조 4,600억이 나갔거든. 2월 한 달 누적으론 21조 700억이야. 숫자만 봐도 무섭지. 그래서 다들 이렇게 생각해. 아, 전쟁 나서 외국인이 빠진 거구나. 근데 이게 진짜 이유의 전부일까? 절대 아니야.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어. 지금부터가 핵심이다. 코스피가 연초 대비 50% 폭등했어. 넉 달 만에 말이야. 그동안 신용융자 잔고가 뭘 했는지 알아? 1년 새 83% 급증했어. 금액으로는 32조 원을 돌파했지. 이게 진짜 폭탄이었던 거야. 신용융자가 뭐냐면 말이야. 쉽게 말해서 빚내서 주식 사는 거거든. 주가가 오르면 문제 없어. 근데 주가가 빠지면은 담보 부족 사태가 터져. 증권사가 뭘 하냐면은 말이야. 강제로 주식을 팔아버리는 거야. 이걸 반대 매매라고 하거든. 근데 본인 의사랑 상관없이 팔리는 거지. FN 뉴스에서 직접 이렇게 썼어. 이란 공습이 도화선이었지만 총알은 이미 장전돼 있었다고. 32조 원의 레버리지 폭탄이래. 진짜 무서운 표현이잖아. 이란 전쟁은 계기일 뿐이야. 진짜 낙폭을 키운 건 레버리지 구조 자체였어. 그런데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다. 반대 매매 물량이 다 안 나왔어. 아직도 청산되지 않은 게 남아 있다는 거지. 요 상태에서 어떤 반등이 나와도 일시적일 수밖에 없는 거야. 지금 봐야 할 건 주가가 아니야. 신용장고 잔액을 봐야 해. 반대 매매 규모가 줄어드는지도 봐야지. 이게 안 줄면 변동성은 계속된다는 거야. 자, 그럼 수혜 섹터부터 보자. 제일 먼저 터진 건 방산이야. 전쟁이 나면 무기가 팔리잖아. 한화의 어로, 세우페이스를 봐봐. 이란 전쟁 당일에 장중 최대 25% 급등했어. 방산 수출 모멘텀이 직결되는 구조거든. 전쟁이 길어지면 계속 수혜야. 두 번째는 에너지 정유야. WTI 유가가 8.6% 급등했거든. SK이노베이션이랑 S오일 같은 정유주는 유가 강세가 이어지는 한 재고평가 이익을 먹어. 정제마진 개선이 실적에 바로 반영되지. 이쪽도 주목해야 돼. 여기서 흐름이 뒤집힌다. 반대로 피해 섹터도 명확해. 제일 먼저 맞은 건 반도체야.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7.16% 폭락했어. SK하이닉스도 비슷하게 당했지. 외국인 매도일 순위가 바로 여기였거든. 근데 여기서 역발상 포인트가 나와. 대신증권 같은 증권사들은 뭐라고 했냐면은 목표 주가를 그대로 유지했어. 단기 급락 후 반등 가능성을 본다는 거지. 지금 패닉에 손절하면 오히려 손해일 수도 있어. 두 번째 피해는 내수 소비재와 유통이야. 전쟁 나면은 소비 심리가 얼어붙잖아. 그래서 고환율까지 겹치면은 수입 물가가 오르거든. 내수는 더 힘들어지는 구조야. 그래서 종목보다 먼저 봐야 할 게 있다. 지금부터는 추천 종목 공개한다. 먼저 미장부터 보자. 팔란 티어부터 봐. 전쟁 데이터 분석 AI 방산 플랫폼이야. 미이란 전쟁 직후 하루 만에 58% 급등한 핵심 수혜주거든. 전쟁 데이터를 누가 분석하겠어? 팔란 티어가 하는 거지. NPD아도 봐야 돼. 전쟁 증시 혼란 속에서도 플러스 3% 마감했어. AI 인프라 수요가 지정학 리스크랑 무관하게 지속된다는 걸 확인한 거야. 노스롭 그 루머는 미국 최대 방산업체야. 이란 공습 이후 플러스 6% 급등했거든. 전쟁 장기화되면 실적에 직결되는 구조지. 여기도 주목할 만해. 국장도 보자. 한화의 어로는 아까 말했지? 국내 방산 대장주로 당일 최대 25% 급등. 방산 수출이랑 전쟁 수혜가 직결되는 종목이야. 삼성전자는 역발상이야.
당일 마이너스 7.16% 폭락했지만 대신증권 같은 곳에서는 목표주가 유지했거든. 단기 급락 후 반등 노려볼 만하다라는 거지. SK이노베이션이랑 S-오일도 봐. WTI 유가 8.6% 급등 수혜야. 유가 강세 이어지면 정제 마진 개선되고 재고평가 이익이 실적에 직결되는 구조거든. 이걸 보면은 왜 돈이 먼저 움직였는지 보인다. 자, 그럼 반대 시나리오도 봐야지. 지금 폭락이 오히려 기회라는 의견도 있거든. 대신증권은 뭐라고 했냐면은 2026년 코스피 목표 지수를 7,500포인트로 유지했어. 3월 변동성 이후 상승 추세 재개 전망이래. 증권사 전략가들 말이 일관돼. 이번 급락은 추세 전환이 아니라 단기 이벤트성 조정이라는 거지. 지금 패닉 매도가 오히려 잘못된 판단일 수 있다라는 거야. 조건이 두 개 있어. 첫째는 미이란 충돌이 2에서 4주 내 종결되는 거야.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언급했거든. 전쟁이 4주 이내로 끝날 수 있다고. 월가 전략가들은 뭐라고 하냐면 전쟁 종결되면 유가가 60달러대로 되돌아와서 인플레 우려 해소되고 코스피 반등 속도 빨라진대. 둘째는 개인 예탁금 199조 원이 본격 저점 매수로 전환되는 거야. 개인이 받쳐주는 한바닥은 있어. 근데 레버리지 청산 전까진 변동성 계속돼. 결국 시장은 늘 늦게 안 사람에게 비싸게 판다. 오늘 정리할게. 코스피 폭락의 표면 원인은 이란 전쟁이야. 근데 진짜 이유는 넉 달 만에 50% 오르면서 1년 새 83% 불어난 신용장호였어. 32조 원이 반대매매 폭탄으로 돌변한 거지. 이란 전쟁은 도화선이었을 뿐이야. 지금 봐야 할 숫자는 주가가 아니야. 신용장고 잔액과 반대매매 규모거든. 이게 줄어드는지 봐야 다음이 보여. 개인 예탁금 119조가 받쳐주는 한바닥은 있어. 근데 레버리지 청산 전까진 변동성 지속돼. 지금은 준비의 시간이야. 먼저 본 사람은 흔들려도 버틴다. 오늘 이야기 진짜 도움됐다 싶으면 좋아요 한 번씩 시원하게 꼭 눌러주고, 궁금한 종목이나 궁금한 경제 뉴스 있으면은 댓글로 알려줘. 내가 또 밤새서 이런 도움되는 리포트 뒤지고 팩트 체크해서 다음 영상으로 가져올게. 머디저 격수 구독자들에게 도움되는 진짜 정보 하나도 빠짐없이 매일 전부 다 알려줄 거니까 머디저 격수 구독과 알림 설정 꼭 해두고 우리 진짜 다 같이 부자 되자.